중국도 탈탈 털어버린 대한민국. 여기는 스위스 제네바 UN 글로벌 포럼. 한국은 IT 소비국일 뿐이요. 진짜 기술은 중국에 있어. MIT 출신 중국 린자 오청 교수가 무심한 듯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담아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날 한국은 발표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회의장 뒤쪽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포럼 마감까지 남은 시간 단 5분. 그때였습니다. 한 미국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오청 교수님, 반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5분 남았네요. 5분 드리죠, 벤틀리 교수. 그러자 벤틀리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오청 교수님. 중국도 탈탈 털어버린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찰스 벤틀리. 하버드 교수죠. 그런데 제가 왜 UN 포럼에서 중국 교수와 싸우게 됐냐고요? 사실 전 이 순간을 3년째 기다려왔습니다. 3년 전 서울대에서 강연했을 때 일이었죠. 한국 학생들의 질문 수준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어떤 중국 교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틀리 교수, 한국 학생들 수준에 놀라셨나요? 하하, 걱정 마세요. 어차피 진짜 기술은 우리가 다 가져갈 테니까요. 그 교수가 바로 린자오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UN 포럼. 린자오청이 또 시작했죠. 한국은 IT 소비국일 뿐입니다. 진짜 기술은 없어요. 그가 열변을 토하며 손목시계를 흔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죠. 저 시계. 삼성 갤럭시 워치 아닌가? 회의장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독일 대표는 맞아 라며 호응했고 일본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린 교수님, 멋진 시계네요. 어디 제품이죠? 린자오청이 당황하며 손목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거 삼성 갤럭시 워치 최신형이거든요. 한국 제품 말입니다. 웅성웅성.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아, 그리고 교수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그 이어폰. 그것도 한국 제품 같은데요. LG 톰프리 맞죠? 린자오청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황급히 이어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이건 그저 우연히. 우연이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요? 저는 연단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타고 오신 차, 어느 회사 배터리 쓰는지 아세요? 그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한국 회사죠. 아참, 그 차 디스플레이도 한국산일 겁니다. 요즘 중국 전기차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회의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박수치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이 정말 기술 없는 나라인지 제가 증명해드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린자오청의 조수가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하지만 전 이미 봤죠. 화면에 떠있던 한국 드라마 로고를. 뭐라? 조수님, 방금 뭐 보고 계셨나요? 조수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분명 이태원 클라스 로고였는데. 한국 드라마 몰래 보신 거 아닌가요?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린자오청은 이제 얼굴이 토마토가 됐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요? 좋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로 가볼까요? 저는 회의장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의장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아시나요? 한국 회사가 만든 겁니다. 전 세계 컨퍼런스 홀의 35%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죠. 이번엔 정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린 교수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작년에 칭화대학이 거금을 들여 도입한 AI 시스템 기억하시죠? 그거 한국 스타트업 제품입니다. 구글이랑 경쟁해서 이긴 거죠.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린자오청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친구. 자, 이제 좀 더 큰 얘기를 해볼까요? 전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UAE 원전 수주 사건 기억하시나요? 프랑스 대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본 대표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의 미쓰비시. 다들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결과는 제가 손가락을 튕기자 스크린에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속보 UAE, 한국의 원전 사기 수주 결정. 한국이 다 쓸어갔습니다. 186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요. 독일 대표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좋은 질문입니다. UAE 왕세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왕세자의 인터뷰가 나왔죠. 우리는 기술만 산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를 샀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니까요. 린자오청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저 가격이 쌌기 때문. 가격이요? 전 웃었습니다. 프랑스가 20% 더 싸게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UAE는 한국을 선택했죠. 왜요? 이번엔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 원전의 가동률 통계였죠. 한국 원전 가동률 95.5%. 세계 1위입니다. 프랑스는 68%, 미국은 72%.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말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행하는 나라죠. 린자오청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IT 분야에서는 IT요? 좋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전 바로 그를 겨냥했습니다. 교수님,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뭘 제일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그게 뭐? 쿠팡 로켓 배송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새벽 배송이 그립다고 SNS에 올리죠. 웨이보나 샤오홍슈에 그런 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린자오청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대신 답해드리죠. 쿠팡의 로켓 배송 시스템은 세계 최고니까요. 아마존조차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왜? 쿠팡을 이길 수 없어서죠.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한 나라죠. 오늘 시킨 물건이 내일 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상해줍니다. 이런 시스템 가진 나라가 또 있나요? 바로 그때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걸 몰랐죠?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자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성과를 냅니다. 반면에 전 린자오청을 봤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말만 많죠. 린자오청의 주먹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기술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대답하지 못하자 전 다음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군사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UN 평화유지군 평가에서 어느 나라가 1위인지 아십니까?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설마. 독일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입니다. 스크린에 UN 공식 보고서가 떴습니다. 한국군은 총 대신 의료 지원과 학교 건설로 평화를 만듭니다. 레바논에서 남수단에서 그들은 전투가 아닌 신뢰로 임무를 완수했죠. 프랑스 대표가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위라고요?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UN 보고서를 그대로 읽어드리죠. 한국군은 현지 주민들과 먼저 소통한다. 그들은 명령하지 않고 협력한다. 린자오청이 이제는 아예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전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아시나요? 그게 뭐? 옛날 얘기 아닙니까? 옛날 얘기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9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죠. 회의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단 60년 만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린자오청의 얼굴이 이제는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끝낼 생각이 없었죠. 린 교수님, 혹시 당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제가 알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린원창.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회장이시죠. 작년에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다들 귀를 쫑긋 세웠죠. 샌프란시스코 반도체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한국 기업 부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군요. 제가 물었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린자오청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10년을 연구해도 만들지 못한 칩을 한국은 이미 양산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린자오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요? 전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마침 그때 녹음을 해뒀거든요. 들어보실래요? 그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 앞에서 당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것이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당신 아버지는 그 모든 부스를 돌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요? 린자오청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다음 달 당신 아버지 회사가 한국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었거든요. 무려 50억 달러 규모로요. 일본 대표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업계에선 다 아는 사실이죠. 중국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한국 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린자오청이 이제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 계속했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쓰는 노트북 한번 뒤집어 보세요. 왜 그래야 하죠? 그냥 한번 보세요. 그가 마지못해 노트북을 뒤집자 회의장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너 스티커 옆에 작은 글씨로 디스플레이 바이 삼성, 배터리 바이 LG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중국산 노트북도 한국 부품 없이는 못 만드는 겁니다. 전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의 70%, 메모리의 50%가 한국산입니다. 중국 스마트폰은 더 심하죠. 거의 80%가 한국 부품입니다.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우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자, 이제 문화 얘기를 해볼까요? 전 린자오청을 다시 봤습니다. 교수님, 혹시 넷플릭스 보시나요? 그게 작년 넷플릭스 전 세계 1위가 뭔지 아세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한국 드라마죠. 94개국 1위였습니다. 스크린에 통계가 떴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만이 아닙니다. BTS의 UN 연설 조회수 아세요? 1억 뷰를 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연설 후 UN 홈페이지가 다운됐죠.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놀랐습니다. K-팝이 단순 엔터테인먼트라고요? 듀오링고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가 됐죠. 린자오청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그저 유행. 유행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한국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모든 아이비리그가 한국학센터를 만들었죠. 이게 그저 유행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뿐 아니라 문화로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모두 가진 나라가 된 거죠.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한류의 영향력을 연구 중입니다. 파리 젊은이들이 한국어 학원에 줄을 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시나요? 그게 왜요? 린자오청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단 2년이었습니다. 보통 7에서 8년 걸리는 일을 2년 만에 해냈죠. 그것도 완벽하게요. IOC 위원이었던 스위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믿을 수 없었죠. 개막식 드론쇼는 역대 최고였고 모든 경기가 시간표대로 진행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나라입니다. 린자오청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더 남은 이야기가 있었죠. 전 린자오청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그는 이미 지친 표정이었지만 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 베를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독일 대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베를린 대정전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영하 20도의 한파, 전력망 붕괴, 50만 명이 암흑과 추위에 떨었죠. 그때 누가 가장 먼저 움직였는지 아세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베를린 한인회였습니다. 정전 30분 만에 비상대책본부를 꾸렸고 1시간 만에 임시 대피소 10곳을 열었죠. 김밥과 라면으로 무료 급식을 시작했고요. 독일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우리 정부보다 빨랐죠. 독일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한인들은 구역별로 조를 짜서 노약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발전기로 난방을 제공하고 의료진을 배치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조직되어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모이고 비상 연락망을 유지합니다.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전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독일 신문 헤드라인이 떴죠. 베를린의 기적 한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단결력. 독일 총리가 직접 한인회를 찾아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요. 린자오청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건 그저 우연. 우연이요? 텍사스 대정전 때도 똑같았습니다. 휴스턴 한인회가 정전 1시간 만에 구호 활동을 시작했죠. 미국 적십자보다 빨랐습니다.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CNN에서 특집 방송까지 했죠.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DNA입니까? 전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군사훈련 장면이었죠. 한국에서는 매년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죠.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단 15분 만에요. 러시아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하지만 그 정도 참여율은.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개인은 작아 보여도 뭉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합니다. 린자오청이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는. 경제 규모요? 전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보시죠.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1인당 특허 출원수,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대비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도 1위죠. R&D 투자 비율은 GDP 대비 4.8%로 역시 세계 1위입니다. 일본 대표가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높다고요? 네. 이스라엘보다도 높습니다. 한국은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당장의 규모보다 내일의 기술을 준비하죠. 전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린 교수님, 유엔 사무총장이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요. 스크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고 WHO 사무총장도 지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있었죠. 이게 우연일까요?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죠. 재작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기억하시나요?
여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철수할 때 한국은 협력자 380명을 미라클 작전으로 전원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죠. 탈레반의 포위망을 뚫고 말입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놀랐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죠. 이게 한국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린자오청은 이제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한국이 기술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미국과 일본의 그림자라고 보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독일, 영국, 일본.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실행력과 신뢰라는 걸. 린자오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중국 교수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다니. 린자오청이 고개를 든 순간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벤틀리 교수님,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전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함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린자오청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전 일부러 한국을 자극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회의장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바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죠.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삼성, LG, SK 모두 중국의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전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의 강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적과도 협력할 줄 압니다. 경쟁자도 파트너로 만들죠.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린자오청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그저 돈을 줬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략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 이전은 최소화하고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중국은 조립 공장만 가져가는 거죠. 린자오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중국을 발판으로 삼는 거죠.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전략이군요. 그리고 린 교수님, 하나 더 말씀드리죠. 전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작년 한중 무역에서 누가 흑자를 봤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아니요. 한국입니다. 300억 달러 흑자였죠. 중국이 한국 부품 없이는 수출품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이번엔 정말로 린자오청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죠.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전 세계가 진단키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렸죠. 미국 대표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땠습니까? 2주 만에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한 달 만에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중국도 한국산 키트를 샀죠. 그건 린자오청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한국은 메르스 사태 이후 시스템을 준비해뒀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는 겁니다. 전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K방역이 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기술력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협조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명령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실천했죠. 일본 대표가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백신 접종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요. 린자오청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 문제조차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한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인구 지방시대 대책을 세웠습니다. AI와 로봇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민 정책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죠. 스웨덴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연구 중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 결론을 향해 갔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도 빠르고 정확하게. 린자오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시장 규모는. 시장 규모요?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위스를 보세요.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지만 1인당 GDP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싱가포르는요? 도시국가지만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죠. 그건 다른 경우.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게 21세기의 경쟁력입니다. 전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미래 전략이 나타났죠. 수소경제,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산업, 우주항공. 한국은 이미 20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따라올 때쯤 한국은 또 다른 미래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린자오청이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젊은 외교관이 일어섰죠. 죄송합니다, 린 교수님. 하지만 저는 벤틀리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저는 작년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했습니다. 그들의 추진력과 혁신성을 직접 봤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린자오청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적도 친구로 만드는 힘이죠. 린자오청이 마지막 저항을 하려는 순간 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린 교수님, 작년 튀르키예 대지진 기억하시죠?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참혹했던 재난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죠. 지진 발생 후 각국의 대응을 보셨습니까?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119구조대 118명이 현장으로 날아갔죠. 터키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죠. 전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당시 뉴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지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 포털 사이트에 튀르키예 돕기 배너가 떴고 하루 만에 100억 원이 모금됐습니다. 린자오청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남의 나라 일에. 좋은 질문입니다. 전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기억이 DNA에 새겨져 있죠. 이제는 갚을 차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지원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특별했죠. 전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최첨단 생명 탐지 장비와 구조견 5마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72시간 연속 작업으로 생존자 8명을 구했죠. 미국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FEMA 보고서에서도 한국 구조대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전 계속했습니다. 삼성은 $10,000,000를 기부하고 통신 장비를 무상 지원했죠. LG는 정수시설을, 현대차는 구급차를 보냈습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냈죠. 그때 한국 구조대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전 감동적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일본어로요. 그 말에 많은 이재민들이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2010년 IT 지진 때도 한국 구조대를 봤습니다. 의료봉사와 함께 학교까지 지어줬죠. 맞습니다. 전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구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건까지 돕죠. 네팔 지진 때는 학교 신개를, 필리핀 태풍 피해 때는 보건소 30개를 지었습니다. 린자오청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국제사회에 홍보하지 않죠? 그게 바로 한국의 정신입니다.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은 조용히 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거든요. 하지만 실적은 숫자로 말하죠. 스크린에 새로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UN 평화유지군 파병 순위,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분쟁 지역에서 의료 지원과 시설 건축으로 유명하죠. 총 대신 청진기와 망치를 든다고 할까요? 흥미롭군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한국군을 봤을 때 그들은 주민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식 평화유지입니다. 전 설명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소통과 봉사로 평화를 만들죠. 그래서 레바논 주민들이 한국군을 엔젤 부대라고 부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린자오청조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작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마지막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나섰죠. 의약품, 의료장비, 발전기. 1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경으로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한국 기업들이 생필품을 지원했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DNA입니다. 전 결론을 향해 갔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나라이기에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갚으려 합니다. 린자오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죠. 한국은 작지만 세계를 품는 마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회의장에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박수가 멈추자 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아시나요? IOC 위원이었던 스위스 대표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한국이 얼마나 준비 기간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7년 아니었나요?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년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2011년에 유치했지만 2015년까지는 부지 선정과 환경단체 반대로 거의 아무것도 못했죠. 본격적인 공사는 2016년부터였습니다. IOC 위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정말 걱정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전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경기장 12개, 선수촌, 미디어센터, 고속철도까지 모두 2년 만에 완성했죠.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월드컵 경기장 하나 짓는데도 5년 걸렸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개막식 드론쇼 기억하시죠? 1218대의 드론이 오륜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다 기록이었죠.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회상했습니다. 우리 파리 올림픽 준비팀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드론쇼를 한국 벤처기업이 개발했다는 겁니다. 인텔과 경쟁해서 이겼죠. 린자오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 만에 어떻게? 한국에는 하면 된다는 정신이 있습니다. 전 설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일단 시작하고 밤낮 없이 달려서 결국 해내죠. 그리고 평창의 진짜 성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위스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남북 단일팀, 북한 응원단. 올림픽이 평화의 다리가 됐죠. 맞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포츠로 정치적 갈등을 녹인 겁니다. IOC 위원장이 평화 올림픽이라고 극찬했죠. 미국 대표가 인정했습니다.
우리 언론도 평창의 기적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이 한자리에 앉은 장면은 그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전 강조했습니다. 대립이 아닌 대화로,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죠. 린자오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초과는 없었나요? 오히려 흑자였습니다. 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중 최초로 흑자를 낸 대회였죠. 검소하지만 품격 있게 치러낸 겁니다. 일본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도쿄올림픽은 7년 준비하고도 적자였는데 한국의 비결이 뭘까요? 폴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전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죠. 평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원봉사자가 되고 응원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었죠?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였죠. 나이도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고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국민 손님맞이 운동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집밥을 대접하고 숙소를 저렴하게 제공했죠. 그래서였군요. 노르웨이 대표가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한국인들의 친절에 감동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전 결론을 향해 갔습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진짜 힘은 소프트웨어에 있죠. 기술력, 추진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린자오청이 이제는 완전히 수긍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맞습니다.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마음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BTS가 세계를 움직이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울리고 웃기는 거죠. 회의장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죠. 린 교수님. 전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왜 작지만 강한 나라인지. 린자오청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목했죠. 벤틀리 교수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중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그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다니. 사실은 린자오청이 고백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 유학 중입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요.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왜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고 한국이냐고요. 하지만 딸이 이렇게 말했죠. 아빠, 한국은 미래를 배우는 곳이에요. 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첨단 캠퍼스, 글로벌 수업,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와 학생이 수평적으로 토론하는 문화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한국을 공격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린자오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했죠.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경쟁하면서도 서로 돕는다고요. 그게 한국 성장의 비밀 같다고. 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린 교수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편견을 깨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벤틀리 교수님.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BTS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이 정말 유엔에서 연설했나요? 네, 3번이나 했습니다. 전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2018년, 2020년, 2021년.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특히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은 전 세계 청소년 자살 예방에 기여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교육부도 그 캠페인을 벤치마킹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BTS의 유엔 연설 후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었죠. 듀오링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가 됐습니다. 독일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도 K-팝 때문에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오빠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웠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전 강조했습니다.
총성 없는 정복이죠. 한국은 이제 기술과 문화 두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넷플릭스 CEO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없었다면 넷플릭스는 글로벌 기업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지옥.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심지어 오징어 게임은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경제 효과도 엄청나죠?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작년에 1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다음이죠. 10년 전의 10배입니다. 린자오청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모두 가진 나라군요. 맞습니다. 전 결론을 맺었습니다. 작은 땅, 적은 인구, 부족한 자원. 하지만 한국은 그 한계를 창의력과 노력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따라 배우는 표준이 되었죠. 회의장에 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인류에게 희망을 줍니다. 조건이 열악해도 출발이 늦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린자오청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벤틀리 교수님. 오늘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전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편견을 깨는 용기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유엔 사무차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포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죠.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 회의장을 나서며 독일 대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지칠 회의 때 한국을 초청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큰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뉴욕의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멀리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BTS의 신곡 광고가 떠 있었죠. 세계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가 인정할 차례다. 전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은 하버드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었죠.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따라 쓰는 기준이 된 나라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그날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힘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의 정밀함이 진짜 국력이라는 것을. 자원이 없다고 무시당했던 나라.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위기가 오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기적을 실행에 옮기는 민족.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